그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솔직히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그거 제가 계속 국민의힘뿐만 물어보거든요. 얼마라고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김재원 최고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로 저는 대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1,000명만 가지고 딱 뽑으니까 1,000명이다. 근데 그 숫자가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안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것을 저희가 가려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광훈 추천인에 따라서 좀 이름을 안 쓰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고 김민환 평론가님, 이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중 당적을 솎아낸다고 그러는데 이 당원 이거는요. 이 공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네가 이중 당적을 밝혀내겠다는 거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중 당적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어디 뭐 공직선거에 누가 출마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아니면은 찾아내기 어렵고, 예를 들면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우도 그러니까 선관위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관위가 각 당에 공문을 보내서 이 후보가 당신의 당 소속에 맞냐를 공문을 보내갖고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이 자체적으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그 당원들을 제명한다, 이거는 작동하기 어려운 대안인데, 다만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에 대해서 이 당원들을 찾아내가지고 제명을 해서 당내에서 영향력을 줄이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는 얘기고 당의 노선과 방향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광훈 노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세력과의 무슨 뭐 물리적 단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이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노선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뭐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뭐 이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 전광훈 세력으로 대표되는 예를 들면 극우화 이런 것으로부터는 선을 확실히 긋고 다른 대안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당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는 결과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 나와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태영 의원이라든지 조순희 의원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징계 형평성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일주일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저희가 유상범 대변인이 어제 발표하긴 했지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그 정광훈 목사와 결별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계셔가지고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초하신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 가지고 명확히 저희 그 국민의힘의 노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 저는 정광훈 목사도 토사구팽 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치인분들이 과거에 광화문 집회 때나 아니면 최근에 그 전당대회 때 전광훈 목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일견 뭐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정광훈 목사가 그것을 모르시고 본인의 위치를 모르시고 계속 선을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당내 경선이 끝났고 이제는 총선이라는 국민의 어떤 중도층의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의 정치적 쓰임은 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는 토사구팽 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려면은 정광훈 목사가 최소한 사냥개 역할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부터 사실은 좀 다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전광훈 세력과의 노선과 달리한다는 것은 일단 전광훈 목사가 중심이 된 그런 분들하고 쓰는 언어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뭐 야당에 의해서 공산화될 것이다. 공산주의 세력이 국내에서 뭐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주 그 비상식적인 발언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이동통신 3사의 임원들도 뭐 그렇죠. 좌파라며요. 뭐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뭐 본인이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스파이를 심어놨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논리면 대통령께서는 그 공산주의 정권에서 검찰총장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확하게 야당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정권은 뭘 해야 된다. 이런 어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상대를 계속 악마화하고 그것을 색깔론이나 이런 거 고전적인 논리로 덧붙이는 논리를 계속 사용하면서,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한다. 전광훈 파를 뭐 다 솎아낸다. 그런 접근법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이게 완전히 분리된 세력이라는 인상 주기 어렵다는 거죠. 완전히 이 사용하는 언어부터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를 했는데
김구 선생이 뭐 김일성이 통일 전략이 이용당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여당을 향한 최고위원들을 향한 그 비아냥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여당 최고위원들이 실언 총량제냐 아니면 실언 뭐 당번제냐 하면서 이번에 태영호 의원 차례냐 뭐 이런 비아냥들이 있는데 글쎄요, 태영호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조수진 김지원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실언 어퍼컷을 날리셨다면 태영 의원이 계속해서 지금 잽을 날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공천을 앞두고 본인들이 언론 빈도를 좀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서 언론 빈도를 극대화시키면서 뭔가 국민들께 본인들의 기사를 알리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추측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알려면 이거 의뢰 역겹가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태영 의원께서 계속 북한에서 배우신 어떤 선전 교육을 대한민국의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괴리된 발언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겠다. 굉장히 곤란하신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지난번에 4.3 관련 발언도 그렇고 지금 김구 선생 관련된 발언도 그렇고 이게 김일성 중심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다 김일성이 한 거잖아요. 김일성이 뭐 포레스트 검프잖아요, 지금. 무슨 뭐 4.3도 뭐 이 김일성이 지시고 김구 선생도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거고 그게 예를 들면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상황을 유도했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구 선생이 이용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제가 방송에서 김재현 최고위원을 국민의힘이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징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말을 듣고 징계를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예를 들면 제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런 식의 주장 막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징계하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징계를 하더라. 그러니까 김일성이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이 이 시대에는 그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지 모든 거를 뭐 좌지우지하고 이런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일당 독재에 완전히 이제 좌파만의 어떤 체제를 만들면서 다 자기가 했다고 선전하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배운 거거든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래서 이 김일성 중심 역사관을 버려야 되는데 이 완전히 세탁이 안 됐다. 북한에서 배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점을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는 좀 뭐랄까요? 그러한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벗어난 새로운 역사관을 좀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참 이 의문인 게 다른 것은 안 믿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영호 최고위원. 예를 들면은 김일성이 예를 들면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든지 뭐 나뭇잎으로 강을 건넜다든지 이런 건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5살 때 아마 3.1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얘기는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만 아직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국민의힘은 과연 이 제대로 된 역사관, 제대로 된 어떤 현실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국민들에게. 그래서 맞아요. 결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또 경고도 했다고 하니까 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그 후보분들 지금 최고위원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겠다. 뭐 윤석열 정권을 지키겠다. 그런데 지금 뽑히신 5명 중에 2명은 셀프 자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태영 의원은 뭐 셀프 윤리위에 징계 요청하시고 이런 난센스적인 상황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최전방 공격수입니까? 최전방 자책 수비수죠. 자책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여당 당원분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보통 셀프라 그러면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각자 반찬도 가져다 먹고 물도 떠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인건비 줄이려고 그렇게 셀프로 올리고 이러나? 근데 지금 셀프 윤리위까지 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도가 넘으니까 자진 사퇴설까지 나오는 모양이에요. 태영 의원까지. 그죠? 그렇죠. 이제 뭐 지금 당내에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자진 사퇴까지도 지금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런 여러 실언들은 지금 김영철 최고위원처럼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 믿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언들을 할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김재현 최고위원의 경우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돼서 이 행보와 관련된 실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과연 이런 분들이 지도부에 있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자진 사퇴를 해서 당에 좀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한 살신성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 추가로 그럼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원 당규상 중앙위에서 그런 보고를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국위원들이 그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당원이 모여서 어쨌든 전당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차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차점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쉽게 이 당선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을 사실 뽑아줘야죠. 원래 그렇죠. 전국위에서.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 지도부에 진입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분위기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제가 또 더 훈훈하게 만든다면 그 나중에 많이 뭐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어깨에 막 이 목에 힘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 못 나오겠는데 이러면 내가 큰일 나요 이러면. 근데 자진 사퇴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전 최고. 김민하 평론가님처럼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분들이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출마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천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자진 사퇴한다? 그것은 저는 현실 정치상 그분들이 최고위원 출마했던 것 배경들을 봤을 때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공천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대구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 그 영향이 수도권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다.